번역 공정. 이제까지 번역에 관련된 역할자를 소개하고 어떤 사람이 번역자로 적합한지 who라는 주제어로 풀어봤는데요. 다음은 번역하는 과정을 how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으니까 번역하는 공정과 협업 방법, 번역하는 팁 순서로 살펴볼게요. 먼저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이러합니다. 앞에서 역할자 설명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그때 본 역할자 중에 번역자와 관련이 있는 건 편집자와 베타 리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역할자는 편집자를 통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번역자가 직접 컨택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그림에 있는 작업 흐름을 살펴볼게요. 먼저 편집자는 어떤 책을 번역할지 출판사 내부에서 기획회의를 가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같이 협업을 해본 번역자가 있다면 역자 후보로 내정하기도 하죠. 번역 내정자가 있다면 원서를 검토할 때 그분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역자가 책 괜찮은데요? 라고 피드백을 주면 출판사는 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하죠. 출판사가 입찰에 성공하면 번역 의뢰를 합니다. 번역자에게 원고를 보여주고 참여 의사를 물어보죠. 번역자가 긍정적이면 번역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럿 번역을 거치게 되는데요. 출판사가 몇 페이지 지정을 해주면 그거를 번역자가 샘플로 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단 이거는 그 번역자와 첫 계약인 경우에 한 번 정도만 해요. 이후에는 생략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파일럿 번역이 괜찮았다면 계약으로 넘어가겠죠. 예전에는 대면으로 계약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우편이나 전자결제로 하기로 해요. 계약서에는 번역비나 납기, 저작권이나 출판권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진척을 확인하는 방법, 증정 부수 몇 권, 번역자의 할인 혜택 같은 부가적인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번역비는 일부를 착수금으로 주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출판사 특성상 자금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출간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잔금이 치러지기도 합니다. 이건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계약이 되었다면 이후에는 이제 번역을 시작하면 됩니다.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분량으로 작업 원고를 공유를 하면서 진척 사항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빠르면 이 과정에서 베타 리딩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베타 리더는 출판사에서 수배를 하기도 하지만 요즘엔 번역자가 직접 섭외하기도 합니다. 번역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봐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이 오거든요. 베타 리더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출간 후에 나오는 책이랑 약간의 선물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출간 기념회 같은 걸 열어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베타 리더에게 가는 리워드는요, 보통 출판사에서 준비를 해주세요. 좋은 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되거든요. 참고로 베타 리더를 섭외할 때는 가상의 독자를 상정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모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필요하고요. 완전 입문자도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지 다양한 독자층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베타 리딩은 번역을 하는 중에 나눠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완성된 촉으로 한 번에 치러지기도 합니다. 책의 분량이나 난이도를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하실 거는 이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베타 리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베타 리더가 피드백을 쉽게 줄 수 있게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돼요. 베타 리딩을 일찍 할 때는요, 교정 교율이 되어 있지 않은 무척 거친 원고이기 때문에 베타 리더가 읽다가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품질을 높인 상태에서 부탁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베타 리딩도 끝났고 번역자가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완성된 원고를 편집자에게 인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원고를 완전 원고라고 해요. 편집자는 이걸 받아서 원고를 다듬게 되는데 동시에 디자이너에게 북디자인 의뢰를 하게 됩니다. 디자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에 편집자는 납품받았던 완전 원고를 검수를 하죠. 이때 오탈자나 비문을 보완을 합니다. 이 과정을 교정 교율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문장을 다듬어서 광을 내는 것을 윤문이라고 합니다. 디자이너가 북 디자인을 완성을 하면 그 위에다가 글자들을 입히게 되는데요. 일종의 디자인 템플릿에다가 원고를 부어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종 이 과정에서 글이 넘치거나 누락되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해요. 폰트가 안 맞아서 글자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정 교율은 최소 3번 정도는 해요. 원하는 품질이 나오지 않으면 3번 이상 할 때도 있고요. 인쇄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제는 원고를 인쇄소로 넘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합판이라고 불러요. 그 뒷과정은 인쇄랑 유통 과정인데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좀 더 좁혀서
번역을 할 때 뭐부터 시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쓰는 방식인데요. 10여 권 정도 번역을 하면서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보는 거는 본문이 아니고 목차인데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가 있고 작업 분량을 가늠할 때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보는 건 머릿말입니다. 저자의 빙의하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자가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독자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는 거는 부록이랑 참고 자료예요. 각 주로 설명을 추가를 해야 되거나 용어의 출처를 확인해야 될 때 어디를 보냐면은 참고 자료나 부록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본문 안에 섞여 있는 사파랑 표를 그 다음에 봅니다. 텍스트보다 양이 훨씬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훑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사실 번역을 하다 보면 본문만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표나 그림 안에 있는 텍스트도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쓴 용어나 그림의 용어를 서로 맞춰줘야 돼요. 이게 은근히 손이 많이 갑니다. 여기까지 되면 본문을 볼 것도 같은데요. 아직 저는 본문을 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저자나 원서의 베타 리더의 뒷조사를 합니다. 저자가 쓴 다른 저서가 뭔지 살펴보고요. 유튜브에 강연이나 인터뷰가 있으면 꼭 살펴봅니다. 저자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요. 원서를 썼을 당시에 그 시점에 무슨 내용을 썼는지를 확인합니다. 원서를 썼을 당시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본문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구나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생활을 엿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자에 동화돼서 빙의된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쓴 내용을 한국어로 옮기는 게 더 쉬워져요.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에도 없고 부록에도 없는 경쟁 도서를 살펴봅니다. 경쟁 도서를 읽을 때는 원서랑 교차해서 읽어봐요. 같은 내용을 다른 용어로 표현했거나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읽게 되면 이 책을 검증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촉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 리더 후보를 이때 뽑아요. 이제까지 제가 쓰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직장인 번역자가 쓸만한 전략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찍어둔 영상이 있는데요. 번역 전 워밍업 방법이라는 영상이 하나가 있고요. 직장인 번역자의 생존 전략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